번이요. 440번이요. 440번이요. 473번이요. 73, 420.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풀어. 420번부터. 자, 4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번은요. 문제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 부분 집합 A가 있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요게 이제 숫자인데 숫자를 쉽게 말하면 알파벳으로 치환해서 적었죠. 그래서 A, B, C, D, E, F까지 다 더하면 각각은 몇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총합은 20이랍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을 N개라고 하겠죠. 그 B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4개를 고르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할 사람이 숫자가 이게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5개의 숫자로 4자리 수를 만들어요. 그럼 맨 앞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택한다. 그래서 배열한다. 그래서 OP4라고 하지. OP4. 그런데 이거를 배열을 하다 보면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 1, 2, 3, 4도 있고 1, 3, 2, 4도 있고 1, 2, 4, 3도 있고 이런 숫자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거를 어떠냐, 이 4개의 숫자를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4팩토리얼 해서 24가지거든. 24가지가 이제 4, 3, 2, 1까지 해서 총 2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요 24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야. 순서가 없이. 그러니까 1, 2, 3, 4든 1, 3, 2, 4든 이걸 다 같이 똑같이 하나로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서로 다른 5개에서 순서 없게 4개를 뽑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합이라고 하거든. 조합. 그럼 이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순서가 있게 4개의 숫자를 배열한 후에 이 4개의 숫자의 순서를 없애주는 거예요. 순서를 없애주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4개의 숫자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 24가지를 한 가지로 치겠다.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5부터 4개,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요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서 순서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건 우리가 요 5장 중에서 4장을 뽑는다는 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몇 장을 안 뽑는 거예요? 한 장. 그러면 1만 안 뽑을 수도 있고 2만 안 뽑을 수도 있고 3만 안 뽑을 수도 있고 4만 안 뽑을 수도 있고 5만 안 뽑을 수도 있고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딱 계산해 보면 이게 5가지가 나오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조합의 여기 부분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특정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골라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A의 원소를 가지고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을 만들겠다는 거야.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을 만드는데 그 집합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순서가 없게 4개를 뽑는 거야. 6개 중에서. 그러면 몇 종류가 만들어지냐? 사실 4개를 뽑는다 그럼 2개를 안 뽑는 거거든. 몇 종류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6, 5, 4, 3 6부터 4개, 그 다음에 4, 3, 2, 1
해서 뭐 43. 딱 이렇게 약분하면 15개의 서로 다른 이제 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n은 15입니다. n은 15. 부분 집합을 원소 4개짜리를 15개 만들 수 있는 거야. 원소 4개짜리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직접 골라내야 되거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쓰거든. 자, 그런데 요 15개 중에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내 15개 중에 몇 개를 예를 들어볼게. A, B, C, D도 있고, 뭐 예를 들면 A, B, C, E도 있고, A, B, C, F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뽑아간다면 C, D, E, F도 있고 해서 총 15개의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데,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총 15종류가 이렇게 쫙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15개의 집합을 각각 B1, B2 해가지고 이렇게 B에 뭐 15까지 이름을 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있잖아, 얘네들 다 더하라. 얘네들 다 더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 15개 중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15개 중에 A가 과연 몇 번 나올까? A가 들어가 있는 게 이 15개의 집합 중에 몇 개에는 A가 들어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다 더하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거거든. 다 더해. 그러면 A가 몇 번 더해지고, B가 몇 번 더해지고, C가 몇 번 더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찾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더할 때는 요 원소가 4개짜리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게 몇 종류가 만들어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A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어떠냐면 여기서 A는 이미 우리가 너 포함할 거야 해서 골라놨잖아. 그리고 몇 개를 더 채워야 되냐면 3개를 더 채워야 되잖아. 몇 개 중에서 3개를 채우죠? 6개 중에서 3개를 채우지. 그래서 6, C, 3이야. 네, 6개죠. 아, 5개죠. 5개 중에 3개 채우죠. 원소가 5개죠. 5, C, 3이야.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종류냐? 그러면 A를 채워놓고 나머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15개 중에 10개에는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B가 들어가 있는 것도 또 10개, C가 들어가 있는 것도 또 1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10번, B가 10번, C가 10번, D가 10번, E가 10번, 각각 F가 10번씩 더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봐봐봐. A, B, C, D, E, F에서 6개잖아. 6 곱하기 10 하면 60개잖아. 60개. 요 안에 원소가 몇 개냐? 요 안에 원소가 각각 4개씩 있죠. 4개씩 있는데 이런 게 15번 해서 딱 계산하면 60개 나오거든. 60개. 원소가 60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60개를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냐? 10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니까 20에서 정답은 200.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은 몇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게 몇 종류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440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 있는 실전 문제, 실전. 440번. 440번은요, 보니까 S라는 집합의 개수래. 근데 S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S는 2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는 공집합은 아니고요. 2는 S의 원소가 아닙니다. 집합 S의 정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원하는 건 S는 정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정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의미하는 게 K라는 값이 집합 S의 원소이면 64를 K로 나눈 값도 S의 원소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파트너 만드는 위해서 파트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K에 해당하는 수는 64의 약수여야 돼. 64의 약수. 그죠? 64의 약수여야 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거기 보면 정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K가 만약 1이면 그러니까 1이면 64 또한 S의 원소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세트. 그러니까 1하고 64는 동시에 와야 돼. 그럼 이게 한 팀이야, 한 팀. 커플이라고 생각해, 커플. 그 다음에 2가 S의 원소인데 2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4가 S의 원소이면 여기다 4를 넣으니까 16이 S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8이 S의 원소이면 다시 8이 S의 원소이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생각해야 되느냐? 음수도 생각해야 돼. 음수.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네 번째. 마이너스 1이 S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64도 원소고. 근데 문제에서 플러스 2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마이너스 2는 안 된다는 말이 혹시 있나요? 마이너스 2가 안 된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마이너스 2가 원소이면 마이너스 32도 동시에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게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팀이 몇 개인가 보세요. 팀이 몇 개죠? 팀이 7개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S의 원소를 채울 때 여기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1, 2, 3, 4, 5, 6, 7. 이 중에서 여기다 채우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2랑 3이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 요 S는 4하고 16하고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원소를 가질 거면 얘네들은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숫자 자체가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같이 들어와야 돼. 아니면 같이 안 들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 숫자한테 물어보겠죠. 너 우리 부분집합으로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공집합까지 들어가잖아요. 가에서 공집합 빼라고 그랬으니까 빼기 1. 그래서 127개. 부분집합은 127개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468번. (46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 해당하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있는데 요 가운데 건 혹시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줘야 인수분해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항 계수 11,
상수항 A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니까 빼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문자를 포함하더라도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뭔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식이 x 빼기 a와 x 빼기 a 빼기 3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당연히 작다니까 사이 값이죠. x. 그러면 a랑 여기서 나오는 a 플러스 3은 a가 어떤 수더라도 a 플러스 3이 더 큰 수겠죠. a보다 3 큰 수니까. 그래서 왼쪽이 a, 오른쪽이 a 플러스 3. 그래서 집합 A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푼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B는 양 끝값이죠.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4에 x 더하기 4.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게 B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서로소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소라는 건 A랑 B랑 공통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건 이겁니다.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2보다 작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범위인 해가 생길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야? 지인아 이거 공통범위 생기냐 안 생기니? 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범위라는 건 두 개가 동시에 가져야 돼. 동시에. 그래서 양쪽에 동시에 등호가 있을 때만 공통범위가 생기는 건데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이더라도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는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항상 마이너스 4 요게 집합 B입니다. 그러면 집합 A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 A 플러스 3까지 요게 집합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A가 커야 하고 A 플러스 3이 4보다 작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등식 문제에서는 등호 넣기.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는 포함을 하고 A는 색칠된 곳, 그 숫자를 포함하지만 B는 그 자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는다. 같은 범위도 공통범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2항에서 딱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동시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수의 개수는 보니까 손가락으로 세도 되고 우리가 양쪽을 포함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하나 더하면 정수의 개수 됩니다. 그래서 473번. (47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3번 문제에서는요 A랑 B랑 합집합을 해서 전체가 되고요. A랑 B의 공통되는 원소는 1호고요. 집합 X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찾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1, 3, 5, 7, 9가 있고요. 이건 그려야 돼. 그래가지고 눈치껏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SA 곱하기 SB는 A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더하고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더해가지고 둘이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전체 집합 해가지고 여집합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 A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총합과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총합의 곱이 커지려면 이 원소들이 바깥에 있어야 될까? 가능하면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될까? 안으로 다 들어와야 곱하기 더한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래 곱하기 커지겠지. 그러니까 요 밖에다가 원소를 넣지는 않겠다 이거지. 밖에다 원소 안 넣을 거 아니야. 그래야 값은 커지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문제에서는 보니까 1하고 5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1, 5는 반드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5를 제외한 나머지 3하고 7하고 9를 양쪽에 적당히 눈치껏 채워야겠죠? 눈치껏?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눈치껏 대입하는 거야. 눈치껏 넣어가지고 값이 언제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찾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에 어떤 수들이 올 거 아니야. 이쪽에 어떤 수가 오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빠질 거 아니야. 그러겠지. 이쪽으로 오고 나눠질 거 아니야 둘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원소들의 총합을 모르겠어. A 모르겠다. 너 총합 X라고 할게.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남은 원소는 3하고 7하고 19가 있잖아. 3하고 7하고 19. 3하고 7하고 19를 더하면 몇이죠? 3하고 7하고 19 더하면 19잖아. 그치? 19 중에서 이쪽에 X만큼이 왔어. 그럼 나머지 여기는 19-X만큼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누가 왔을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딱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 만약에 안 떨어지면 가장 꼭지점에 가까운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A의 원소의 총합은 X 플러스 6, B의 원소의 총합은 이제 다 더하니까 19에다 20에다 25죠. 25 마이너스 X. 그래서 SA 곱하기 SB는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둘이 곱하니까 몇이죠? 25에서 6 빼면 19인가? 에이 19X에 그 다음 몇이죠? 나 산수를 못하겠어. 25에다가 6 곱하면 몇이야?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좀 알려줘.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볼이죠. 위볼은 당연히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식의 꼭지점은 몇이냐?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페이에서 2분의 19야. 2분의 19가 몇입니까? 9.5죠. 맞니? 그러니까 x가 9.5에 가까울수록 최대값이야. 근데 원소를 9.5가 되도록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5에 가까운 수. 한쪽에다 9.5에 가까운 원소를 넣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넣었을 때가 최대냐? 한쪽에다 9.5에 참 가까운 건 9잖아. 9. 한쪽에다 9를 넣고 한쪽에다 3, 7을 넣어. 그러면 9.5는 아니지만 9하고 10이니까 9.5에 가깝게 쪼개지는 거지. 그러면 A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B 쪽에 넣어야 되느냐는 둘이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지? 최대값은 여기가 9고 여기가 10일 때. 그러면 이제 N은 9니까 15. N은 10, 얘도 15네? 맞나?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면 15, 15가 225죠? 그래서 최대값은 아니 뭐지? 야 9 15 10 여기 16이야? 여기 16이네. 산수를 못하네. 그럼 15 곱하기 16이 정답이야.
반반으로는 쪼갤 수 없으니까 꼭지점에 최대 가깝게 쪼개는 거야. 15 곱하기 16이면 240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연산법칙 했나? 그 프린트 종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두부 왔어요. 프린트 종이가 혹시 없는 사람? 개수가 되려나? 있어? 자, 두고 온 사람은 오늘까지 다 외우기. 안 두고 온 사람은 천천히 외우고. 우리 그러면 그 공식 중에 우리가 이제 연산 법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분배 법칙 했었나?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했었지.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을 보면서 그 위치까지 보면서 이렇게 분배하고 거꾸로 묶는다.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했나? 그러면 연산 법칙은 다 했네. 연산 법칙은 여기 거 이제 계속 잘 안 될 때마다 찾아보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산 법칙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서는 연산 법칙까지 하면 거의 한 거거든. 484번까지가 숙제였죠. 108쪽 혹시 푸셨어요? 여기가 원래 좀 막혀야 되는데 괜찮았어? 연산 법칙. 그래. 자, 그러면 109쪽의 유형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85번입니다. 그러니까 485번은요 이겁니다. A랑 B랑 교집합을 해.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A랑 B랑 서로 겹치는 일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데, 그런데 여기는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다시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B가 이렇게 크게 있고 A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야, 그래서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A하고 B하고 공통되는 원소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A의 원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원소 중에 3이라는 원소가 A에 있으니까 당연히 B라는 집합도 3을 원소로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2하고 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항해서 는3이니까 이항해서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해서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x가 또는 1이라면 해가지고 답 찾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이때 집합 A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에서 3 빼니까 6하고 3. B의 원소는 당연히 이 값 전체가 3이 되기로 약속했으니까 3하고 2하고 6 해서 3, 6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참이다. 근데 x가 1일 때 이게 참이냐? 넣어보면 2하고 3, 그 다음에 여기는 3되고 2하고 6. 어머나? 그럼 이번에 여기 2, 3이 포함되니까 이것도 되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이렇게 포함되도록 하는 이 값이 되는 게 또 있고, 나중에 찾다 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쪽이 포함되니까 두 개 다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487번도 풀어봐야 되겠네. 487번 문제는 뭐냐면 B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A, N이라는 집합이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487번은 AN이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중 작은 집합이 B가 되도록, 즉 B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AN을 정해라. 그런 얘기야. B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AN을 정해라. 그런데 그 AN이라는 식이 지금 거기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N의 조건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10-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기억나시나요?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A가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리고 3.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 그러면 같다의 근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값. 절대값이 크다 이건 다 이제 밖에 숫자가 있을 때야. 숫자가 있을 때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그러면 여기서 이 n은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될 거냐 숫자로 봐야 될 거냐. 지금 여기서는 기준이 누구냐? 당연히 x가 기준이야. 문제에서 an하고 x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x가 변수야. 그러면 n은 뭐냐? 여기서는 숫자 취급을 다 하는 거야.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런 숫자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다고. 그러면 절대값에서 당연히 3되는 수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는 거 플러스 붙이는 거잖아. 그리고 이 오른쪽 절대값 오른쪽에 있는 이 수는요 항상 0 또는 양수여야 됩니다. 절대값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가끔 이런 거 나와. 서비스로 주는 거거든. 절대값 x 플러스 1이 k-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시오.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어떠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값의 결과는 반드시 양수나 0으로만 나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수나 0만 적혀야 되고 만약에 등호 빠졌잖아? 그럼 여기다 0 쓰면 안 돼. 해가 없어. 절대값이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인지는 몰라도 양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사이값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마이너스 알고 그래서 x는 여기서 이제 1 빼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n 그리고 9 빼기 n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범위가 거기 b를 포함하는 범위여야 한다. 자, b가 원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딱 그리면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안에 요 AN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B가 AN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N의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N의 최대값. N이 크면 클수록 이 왼쪽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은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여기 색칠된 게 여기 오더라도 포함되는 거니까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은
샥 넘기니까 n은 11에서 3 빼니까 8 이하. 여기서는 샥 넘기니까 n이 5 이하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최대값 n은 5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집합에서 거기 이제 연산 법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요. 거기 이제 110쪽은 여러분이 풀어가는 건데 거기 110쪽에서 493번 하나만 우리가 풀어보자. 49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493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거든. A는 3, 5, 7이고요. B는 2, 3, 5, 7. 20이야. 아니네. 11, 13, 17, 19.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 X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은 1부터 20까지 원소를 갖는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야. 요것의 부분 집합인 x를 찾아. 그러면 별말 없으면 2의 20제곱이야. 2의 20제곱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떠냐? a는 357. a에 있는 원소는 b에도 있죠. 아니? 아, 미안합니다. B 교집합 X. 그러니까 A 합집합 X에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A 합집합 X에는 3, 5, 7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잖아요.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B 교집합 X에도 3, 5, 7이 들어가야 돼. B 교집합 X에도. 그러면 만약 여기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아, 이렇게 합집합인 줄 알았는데 교집합이라 문제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A 합집합 X는 보통 A와 X 중 큰 것이 나오죠. 근데 큰 것이 나온다 있잖아. 교집합 X는 작은 게 나온다잖아. 작은 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닌데. 원래는 여기가 합집합이고 합집합이어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한 거를 X가 한쪽에만 있는 걸 싹 가져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A가 B의 일부분이야. A가 B의 일부분이죠.
A가 B의 일부분.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는 A랑 X랑 합집합을 한 거야. 합집합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어떠냐? A랑 X랑 합집합한 거는 당연히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X가 B의 원소가 아닌 다른 원소를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는 한 B에 포함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그러면 요 B에 있는 원소가 아닌 B의 여집합의 원소를 한번 생각해봐. B의 여집합의 원소는 1도 있고 뭐 4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뭐 12도 있고 이외에 많이 있겠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X가 만약 B의 여집합의 원소를 갖는다고 생각해봐. X가 만약 4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4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A 합집합 X에는 4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합집합이니까 들어가겠지. 근데 B 교집합 X에는 4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 4라는 원소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으면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떠냐? B 교집합 X는 반드시 B의 원소랑 X의 원소가 겹치는 거니까 이 안에서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X가 B의 원소가 아닌 것을 만약에 가지고 와버리면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X는 어때야 되느냐? 이런 숫자들은 데리고 오면 안 되고 X는 반드시 B에서만 원소를 데리고 와야 돼. B에서만. 그죠? B에서만. 근데 여기서 둘이 합집합을 했잖아. 합집합을 하면 최소한 357은 들어가겠지. 357은. 그러니까 X가 357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무조건 357 있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357은 생겨야 되거든. 그러려면 X가 357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X는 어떠냐? 357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X는 2, 3, 5, 7, 11, 13, 17, 19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왼쪽 걸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걸 보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 이걸 정하는 거야. 그런데 왼쪽에 숫자 3, 5, 7이 있으니까 X는 반드시 3, 5, 7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3, 5, 7한테는 너 올 거야 말 거야 안 물어보고 X가 얘네들을 딱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2의 5제곱. 이렇게 값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드는 거야. 이 그림이 요 그림. 그 다음에 나보다 큰 쪽에서 2의 n승을 하는데 작은 쪽의 원소는 x가 이미 가지고 있다. 나머지로 2의 n승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10쪽은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